영국 남서부 서미시주에 위치한 바스의 어느 사무실. 실장님, 제가 한국에서 들은 거랑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데요. 이런 내용을 숨기시면 어떻게 해요? 제 배를 보세요. 만삭의 몸이라고요? 사무실에서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만삭의 영국 여성이 언성을 높이며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영국 여성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고 결국 공항을 가지만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원예사로 종사하다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된 몰리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나고 자란 저였지만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기에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저에게는 3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서 낳은 첫째 아이입니다. 첫째를 낳을 때는 저에게 다소 과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남편과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크게 힘들이지 않고 낳았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임신이기도 했기에 두려움과 걱정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영국에서 자라며 주위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분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몸무게가 20kg가 쪄서 빠지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출산 이후에 비만 내리면 골반에 통증이 생긴다는 분도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낳으시면서 돌아가셨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를 임신하자마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출산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가족들의 지극 정성 탓인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큰 기쁨과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첫째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라는 과정을 통하여 출산 이후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후유증을 예방했기에 후유증 걱정도 덜었습니다. 게다가 아이 낳느라 힘들었다며 남편이 직접 끓여준 보양 미역국은 얼마나 맛있던지 출산의 고통이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어서 남편에게 이 음식 또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연히 해줘야지. 대신 둘째 낳고 나면 해줄게. 이러는 거 있죠? 정말 얄밉지만 싫어할 수 없는 남자였죠. 여보 미워서 둘째는 여보 없는 데서 낳아야겠어. 나 혼자 낳고 있을 테니까 미역국이나 배달해줘. 제 농담을 듣고 남편은 놀래서 눈이 2배는 더 동그래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첫째를 낳으면서 이 정도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몇 년 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사실 둘째는 조금 천천히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다가온 축복과도 같은 아이였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다만 계획에 없던 임신이어서 영국에 벌려놓은 일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원예사라는 직업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원이나 뜰을 만드는 업종인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이 원하시는 샘플을 보여주어 원하는 형태의 정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된 일이죠.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주문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꽃집 형태로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사무실과 작업실을 두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정원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은 거의 영국에서만 들어오는 주문 형태였거든요. 첫째를 임신하면서 오래 쉬었던 탓도 있었지만 둘째를 가지기 전에 욕심을 좀 내어서 올해는 일거리를 많이 따왔습니다. 이런 일정이라면 출산까지도 바쁘게 일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조금 빡빡하긴 했지만 최대한 출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정했고 또 그렇게 예정대로 잘 흘러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예사 일이라는 것이 장기간 기획하고 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사람이 직접 수공으로 작업들을 해야만 하기에 작업 도중 변수도 많았고 스케줄이 변경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사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지만 한 건이라도 더 일거리 놓치기 싫었던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잡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고객에게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기에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죠. 일단은 제가 직접 영국으로 가서 모든 작업의 진행 사항들을 체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메일이나 온라인 상으로만 보고받다 보니까
제대로 일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과거에도 저의 개입 없이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었는데 제가 직접 개입하면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킨 경우도 있었죠. 이번에도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때가 이미 둘째 임신을 한 지 32주 정도 되었을 당시니까 거의 만삭일 때였어요. 어차피 일주일 정도 작업의 전체적인 구도만 잡아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짐도 챙기지 않고 영국으로 갔죠. 게다가 36주부터는 비행기 탑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와서 상황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기획부터가 오류가 있어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할 판국이었죠. 일주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국에서 들은 거랑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데요. 이런 내용을 숨기시면 어떻게 해요? 제 배를 보세요. 만삭의 몸이라고요?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와서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일을 어쩐다. 고객한테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기간 내에 끝을 내야겠어요. 고객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기간 내에 일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이 사업이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닐 때를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에 고객을 한 번씩 놓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얼만큼의 손실이 생길지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야근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별도의 특별 수당을 지급해서 야근을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직원들도 이번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특별 수당 이야기에 오히려 더욱 분발해주는 모습이었죠. 다만 지금의 제 몸 상태가 임신 만삭의 몸이었던지라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출산은 반드시 한국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예약이나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가족이 있는 곳에서 출산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죠. 첫째 출산의 경험으로 한국이 훨씬 익숙하기도 했으니까요. 벌써 몇 주째 야근을 지속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온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진통인지 몰랐지만 골반과 복부의 통증이 간헐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설마 이대로 아이가 나오려는 건 아니겠지? 살짝 겁이 났죠. 영국에서 나고 자란 저였지만 한국 생활 몇 년 만에 완전히 한국 사람이 다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자국인 영국에서 출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겁이 나고 두려웠으니까요. 그저 빨리 일을 끝내고 남편과 가족들이 있는 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해주는 미역국이 그리웠어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자 저는 걱정을 떨쳐내고 또다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래의 스케줄 안에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일주일만 머물 것으로 생각하고 영국으로 왔는데 어느덧 시간은 3주나 흘러버렸습니다. 첫째를 38주에 낳았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겠거니 했는데 영국에서 일 때문에 무리를 해서인지 아니면 둘째가 성격이 아빠를 닮아서 빨리 나오려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살짝 불안했습니다. 진통도 슬슬 잦아지는 것이 출산일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저는 하루빨리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아니면 긴장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리고 있었죠. 화장실 거울을 보니 안색이 조금 창백했고 얼굴이며 손 쪽에 붓기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36주가 안 되었기에 비행기를 탑승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던 저는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웬 동양인 중년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와 영국식 영어로 말을 걸었죠. 실례지만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타세요? 아, 한국? 그렇군요. 저도 한국인입니다. 성함이 몰리씨. 초면에 정말 실례되는 거 알지만 한마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 한국 가는 비행기는 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타지 마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여자분의 뜬금없는 말을 듣고 저는 사실 약간 정신이 나간 여자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인 여자분을 약간 정신 나간 여자쯤으로 여겼고 마침 탑승 시간이 되어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진통을 느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주저앉은 자리에는 물기가 흥건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낯이 익은 동양인 중년 여성이 제 앞에 있었죠.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영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 중인 한국인 분이셨습니다. 이분도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만삭의 임산부인 저를 발견했고 화장실을 잠깐 사이에 자주 들락거리는 것과 얼굴과 손등의 붓기, 안색 등을 유심히 관찰하시곤 저에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던 거였죠.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출산 직전의 징조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모두가 출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경험상 저의 경우에는 위험해 보였다는 거예요. 가끔씩 양수가 새는 것을 소변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역시나 제가 공항에서 기절을 했을 때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48시간 안에 출산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공항에서 잠깐 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동안의 피로가 누적되어 잠이 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비행기 안에서 둘째를 낳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자칫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 뻔했죠. 생각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저는 출산 후 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병원은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당일날 바로 퇴원을 시키거나 늦어도 다음 날에는 바로 퇴원 조치를 한다고 말이죠. 한국에서는 출산을 하면 보통 한 달에서 2달까지도 입원을 했다가 산후조리 과정을 거친 이후에 퇴원을 했거든요. 산후조리원 시스템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영국의 경우에는 병원비가 무료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생각한다면 돈을 조금 주더라도 최대한 회복을 한 이후에 퇴원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끓여주는 보양 미역국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뒤늦게 남편에게 알렸지만 비행기 시간이 맞지 않아 오늘 오후에야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은근히 미역국을 기대했는데 빈손이더라고요. 워낙 급하게 오다 보니 그랬겠죠. 그저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푹 쉬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첫째를 낳고 남편에게 농담으로 했던 말이 후회되는 순간이었죠. 여보 미워서 둘째는 여보 없는 데서 낳아야겠어. 나 혼자 낳고 있을 테니까 미역국이나 배달해줘. 라는 농담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저희들은 몇 달 동안 몸을 추스린 후에 다시 영국을 찾았습니다. 저와 둘째 아이를 구해주시고 출산까지 도와주신 한국인 의사 선생님에게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런 기연이 있을까요? 초대받은 주소지가 낯이 익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기획 실수가 있어서 야근까지 하면서 원예 작업을 해드렸던 바로 그 집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 가족과 의사 언니와는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소중한 인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주면 결국 진심은 통하고 그 보답이 돌아오니까 말이죠. 한국의 어느 백화점.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란 머리에 키는 요만하고 눈이 땡글한 아이예요. 파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어요. 한국의 한 백화점에는 부부로 보이는 미국인 남성과 여성이 5살 꼬마 아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심각한지 미국인 부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아이를 잃어버린 듯한 미국인 부모는 얼마 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잭슨, 또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요 조그만 놈이 왜 이렇게 기운이 좋아? 밥 먹을 시간이야. 우리 맛있는 밥 먹자. 늘 이 시간만 되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다름 아닌 5살 아들 레미를 찾아다니는 전쟁을요. 이 녀석은 저와 숨바꼭질 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매번 다른 장소에 숨어 있어서 찾아다니는 것도 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집안 곳곳을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죠. 결국 찾긴 찾았습니다만 언제 저기까지 갔는지 창고에 숨어 있더라고요. 잭슨, 너 자꾸 밥 먹을 시간에 숨어 있을 거야? 자꾸 그러면 혼낼 거야. 죄송해요.
잭슨과 저의 일상 대화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지더군요. 왜 그렇게 매번 죄송한 일들만 저지르는지.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정신이 없기에 이런 일들은 주로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도 한 번씩은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우리 남편에게 집안일을 케어하게 시키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일의 경중을 떠나서 워낙 반복적인 일이고 즐겁지 않은 일이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천상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한국 물건들을 쇼핑하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야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라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저만 알고 있는 한국에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특이한 물건들이죠.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 제품들도 성능이 뛰어나고 효율이 높지만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보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히 홈이라는 도구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 도구는 요즘에는 마당에 심어놓은 식물들을 관리할 때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남편이 퇴근하고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에 여행 한번 가요. 관광지도 다니고 맛있는 거도 먹고 쇼핑도 해요. 요즘 잭슨 혼자서 케어하느라 많이 힘들지? 나 요번에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휴가 낼 거니까 그때 바로 한국 갑시다. 제 남편은 아주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입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두 번째 방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더 기대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는 말 아시죠? 한국 여행이 얼마나 저에게 즐겁고 만족감을 주는지 알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번 한국 여행에서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준비 끝났어? 또 나중에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데 뭐가 빠졌네, 뭐 안 가져왔네 하면 안 된다? 걱정 마. 이번에는 한 달 전부터 미리 챙겨뒀거든. 드디어 남편의 휴가 시즌이 다가왔고 우리 가족은 두 번째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4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신고서 작성, 수화물 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완료했죠. 입국 심사를 마친 우리 가족은 택시를 잡아 타고 예약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오는 한국이었지만 한국은 이번에도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 여행과 달라진 점은 여행 인원이 2명이 아닌 3명이 되었다는 점이었죠. 처음으로 한국에 오는 아들도 잔뜩 기분이 업되어 설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데 택시 안에서 보여지는 한국 도시의 진풍경을 이리저리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죠. 엄마, 저건 뭐예요? 우리 동네에서 보던 건물보다 높아요. 한국에는 저런 큰 빌딩들이 많단다. 그러니까 집에서처럼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안 돼. 알겠지?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족 여행에 잭슨도 많이 신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보니 한국에 앞으로 종종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때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으니까요. 남편, 뭐부터 할까? 골라봐. 첫 번째는 호텔에서 짐 풀고 식사 후에 쇼핑하기. 두 번째는 호텔에서 짐 풀고 쇼핑하면서 백화점에서 식사까지 해결하기. 한국 백화점에는 맛있는 음식들만 골라서 입점해 있는 거 모르지?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갈까? 에이, 뭐야.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뭐 그런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혼자서 잭슨 케어하기 힘들었으니까 이번 여행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니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저희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후다닥 풀어 젖히고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백화점에서는 무엇을 살지, 무엇을 먹을지 대충 후보들을 선점해 놓았기에 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쇼핑해 놓아야 내일부터 제대로 관광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백화점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그 건물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한동안 건물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제 모습을 본 잭슨도 저를 따라 건물을 올려다보며 입을 떡 벌리더군요. 귀여운 녀석.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동경했던 배우들의 꿀피부가 알고 보니 한국식 화장품과 피부관리 덕분인 걸 알고 나서부터는 늘 지금을 꿈꿨습니다. 미국 여성들이 주로 하는 화장법은 대체로 색이 진하고 두꺼운 화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화장법은 화장을 한 듯 하지 않은 듯 얇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방식을 선호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백화점에 들어선 저는 1층에서
화장품과 미용 제품 전용 코너를 돌아다니며 쇼핑을 즐겼습니다. 한국 백화점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메이시스 백화점만큼 엄청 넓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이나 창의적인 공간 활용과 같은 부분에서는 한국 백화점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죠. 아직 식사 시간까지는 조금 남아 있어서 남은 층들을 돌아다니며 쇼핑하려고 했습니다. 1층부터 2층의 의류 패션, 3층에는 남편 옷들도 좀 샀죠. 확실히 동일 브랜드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해서 좋았습니다. 잠시 남편의 옷을 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잘 따라오던 잭슨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또 어디 간 거야? 그렇게 한국에서는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는데도 잭슨 안 보여? 내가 좀 찾아보고 올게. 옷을 고르고 있던 남편이 잭슨이 없어진 걸 알자 바로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걱정하긴 했지만 워낙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녀석이라 어디 장난감 판매대 없나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잠시 뒤 잭슨을 찾으러 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녀석이 대체 어딜 간 거야? 3층에는 안 보이는데? 다른 층에 있는 거 아냐? 아마 장난감 판매대에 있을 거야. 아까부터 장난감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쪽으로 가보자. 아들 녀석이 워낙 백화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국 장난감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터라 당연히 장난감 판매대에 가서 놀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때마침 장난감 판매대도 3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금세 찾았죠. 하지만 장난감 가게에 어디에도 잭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5살짜리 꼬마 못 보셨나요? 파란 패딩의 금발 머리 남자 아이예요. 장난감 가게의 직원분들은 물론이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잭슨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그냥 근처 장난감 판매대에서 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3층 라인 자체의 아들이 보이지 않자 점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보, 안 되겠다. 내가 아래층 찾아볼 테니까 당신은 위층에 찾아봐. 남편과 저는 3층을 중심으로 위층과 아래층을 담당하여 잭슨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혹시 요만한 꼬마 못 보셨나요? 5살 남자아이예요. 금발에 파란 패딩을 입고 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층을 뒤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잭슨의 인상착의를 말하며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인 손님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우리처럼 미국이나 유럽 쪽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4층을 돌았고 5층, 6층까지 돌면서도 잭슨이 보이지 않자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잭슨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백화점이 넓다고는 하나 이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6층을 다 돌아갈 때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잭슨 찾았어. 지하 1층 식품 판매대까지 돌아봤는데도 안 보여. 거긴 어때? 이제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아찔함마저 느꼈습니다. 일순현기증이 일어났죠. 대낮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백화점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아이를 데려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남편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끼리 찾는 것보다는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좋겠어. 여기 안내 데스크 같은 곳 있는지 알아보자. 안내 데스크에 도착한 저는 백화점 직원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혹시 CCTV 같은 거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이 동선이라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직원분에게 아이 동선 확인을 위해 CCTV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직원분은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죠. CCTV를 확인하던 저는 매우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기 우리 잭슨이에요. 지금 이거 실시간인가요? 아니면 녹화? 몇 시 몇 분이죠? 이건 실시간 화면이에요. 저기는 1층이네요. 아마 이 근처 같은데요? CCTV 속에는 파란 패딩을 입은 잭슨이 누군지 모를 검은 머리 여성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어딘가에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활발한 녀석이지만 낯선 사람은 잘 따르지 않는 아이인데 손까지 잡고 다니는 모습이 뭔가 석연찮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아는 지인도 없기에 더욱 그랬죠. 순간 제 머릿속에는 퍼뜩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보, 예전에 미국에서 웬 불임 여자 하나가 길에서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사건 기억나? 제 말에 남편도 순간적으로 안색이 창백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저와 남편은 잭슨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질주했습니다.
제발 저 아이가 잭슨이길 바라면서 말이죠. 사실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고 뛰쳐나간 거였습니다. 1층이라는 사실만 확인한 채로 말이죠. 남편과 저는 미친 사람처럼 1층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백화점 1층 내에는 영어 안내 방송이 나왔죠. 5살 남자아이를 잃어버린 미국 부모님. 안내 데스크로 와주세요. 우리는 다시 안내 데스크로 돌아갔고 그곳에는 잭슨이 있었습니다. 잭슨, 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꼴은 이게 뭐니? 넘어진 거야 뭐야?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갑자기 래퍼처럼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잭슨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멍하니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났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갑자기 죄인 모드가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때 안내 데스크 직원분이 저에게 다가와 상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 쪽으로 갔었나봐요. 그곳에서 아드님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걸 아까 아이를 데려다 주신 여성분이 보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맡겨주신 거예요. 저는 그제야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이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이를 데려다 주신 분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만 데려다 주시고 가셨어요. 안 그래도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아이를 목격하신 거라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쉽게 경험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이 혼자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들 자기 일이 아닌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경향이 심하기에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지? 이래서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하는 건가? 한국의 치안은 경찰이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우수하기 때문이었죠.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큰 화제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 휴가에도 한국에 방문하는 거 어때요? 잭슨도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